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정준길 단장님과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집권한 지 일주일 만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에 어긋난 인사로 집권남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부 옷을 벗고 있죠. 그런데 옷을 벗었다? 네. 느닷없이 중앙지검장의 평검사인 윤석열 검사가 임명이 되고 이 과정이 대형 사고라고 합니다. 왜 대형 사고인지 전직 중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대변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요, 내부에서 있었던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저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준길입니다. 네, 여긴 스튜디오입니다. 네, 항상 고생 많습니다. 네, 아유, 네. 개혁보수의 아이콘 유 교수님 화이팅. 네, 아니 그런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또박또박 다시 해주세요. 예, 우리 개혁보수의 아이콘 유 교수님 화이팅. 네, 아주 시작부터 훈훈합니다. 저기 단장님, 네, 오늘 바쁘셔서 스튜디오를 못 모셨지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지금 질문 들어갑니다.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원래 없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옷을 벗었다. 네. 그런데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됐다. 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무슨 문제입니까? 일단 윤석열 그 시민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요. 네. 원래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예, 그런데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의 검사라는 또 별도의 내용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포함이 돼요. 네. 근데 뭐 관계없이 아무튼 그분도 검사거든요. 중앙검사장도. 네. 그런데 34조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네. 법무부 장관은 제청 이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35조에 따르면은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검찰인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장관이랑 총장이 공석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차관과 대검 차장도 그 시기를 전해서 다 사직을 한 상태였어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총장 또는 총장 대행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과연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검찰인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는지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문제가 되는데 네. 모두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만둔 이창재 이제 차관이 아마 진실을 이야기하기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네. 이 청와대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차관이었던 네. 이창재 차관이 사직을 하기 전에 이 윤석열을 중앙검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돼요. 네. 근데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어떤 제청 또는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의 법무부 차관이 과연 제청을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네. 그 총리 서리가 네. 총리가 되지 않았는데 제청을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총리이더라도 총리가 제청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의 대행이었던 법무부 차관의 제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이 불분명하고 네. 혹시나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차관이 이런 제청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네. 그 앞선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검찰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차가 상당히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임명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일에 부랴부랴 법무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살짝 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이야. 네. 그거는 뭐 특별하게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함께 임명된 대검차장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 요번에 대검차장 임명되신 분도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분 역시 검찰 인사심의위원회 뭐 소집해서 회의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먼저 차관을 임명해야 이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네. 그 보직에 관한 채청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같이 임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청 권한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서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인사가 미국에서는 탄핵감이다. 네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법률을 위반한 행위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네. 거기에다가 네. 이번에 대검차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검찰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랴부랴 내정한 이런 것도 다 실수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글쎄 이게 실수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검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혹시라도 그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후에 이 잘못된 절차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대검차장을 또 강행한 거를 보면 네. 적어도 대검차장 임명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와대에서는 이런 점을 사전에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갈까요? 글쎄요, 뭐 권력을 잡으시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그 얘기는 그까지 하고요. 아무리 급해도 네. 네. 실을 바늘 허리에 메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네. 네. 최근에 검찰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급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인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네. 하지만 그것을 급하게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절차. 예. 굉장히 절차는 중요한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검사를 잡으려고 부랴부랴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실패했던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조차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의 방향이나 목적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네. 한 발 한 발 좀 차근히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적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이 법과 원칙 규정에 반해도 상관없다 이런 혹시 발상을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확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을 바늘 허리에 둘러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단장님 보실 때 청와대 이번 중앙지검장 인사와 법무부 인사를 보시면서 그래도 현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사실 더 무서운 일이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고요. 네. 하나는 검찰총장 임명 문제예요. 네. 아마도 법무부 장관은 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을 임명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인사를 통해서 인사권을 통해서 아마 검찰을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총장인데 네. 이번 뭐 윤석열 검사장도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네. 아마도 검찰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지 않고 네.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올 거예요. 그렇게요. 네. 근데 누군가를 데려오는 분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분이라면은 큰 상관이 없겠는데 네.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또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네.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네. 분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약간의 성향을 가진 검찰총장에 정치인에 가까운 법무부 장관이 네. 양쪽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또 사건 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을 휘둘러 대면 네. 검찰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휘둘리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말은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하지만 사실은 검찰을 그대로 두고 권력을 손안에 두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칼로 쓰려고 의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헌법재판소 소장도 지금 바뀌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질문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엑스트라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진태 의원님이 지금 1심 선고가 나왔죠? 네네. 근데 김진태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난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네. 그런 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네. 최근 들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건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모두 19건이 기소가 됐어요. 네. 그중에서 무죄가 나거나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 사건이 15건이고 네. 단 2건만 지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네.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김진태 우리 의원 관계된 사건들은 뭐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과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다른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네. 뭐 200만 원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로서의 제 견해입니다. 단장님, 목요일날 출연이시잖아요. 네네. 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전에라도 급한 연락 있으면 전화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개혁 보수의 아이콘 류열 교수 화이팅!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예. 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대청권과 수사지휘권을 직접 모두 행사를 한 거네요.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시작인지. 글쎄요. 과거에 평검사들 모두 모아놓고 이야기하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쟁쟁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전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통해서 아마 검찰을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총장인데 네. 이번 뭐 윤석열 검사장도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네. 아마도 검찰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지 않고 네.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올 거예요. 아, 그렇게요. 네. 근데 누군가를 데려오는 분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분이라면은 큰 상관이 없겠는데 네.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또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네. 독립적이지 못한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네. 분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약간의 성향을 가진 검찰총장에 정치인에 가까운 법무부 장관이 네. 양쪽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또 사건 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을 휘둘러 대면 네. 검찰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휘둘리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말은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하지만 사실은 검찰을 그대로 두고 권력을 손안에 두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칼로 쓰려고 의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헌법재판소 소장도 지금 바뀌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질문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엑스트라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진태 의원님이 지금 1심 선고가 나왔죠? 네네. 근데 김진태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난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네. 그런 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네. 최근 들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건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모두 19건이 기소가 됐어요. 네. 그중에서 무죄가 나거나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 사건이 15건이고 네. 단 2건만 지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네.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김진태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정준길 단장님과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집권한 지 일주일 만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에 어긋난 인사로 집권남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부 옷을 벗고 있죠. 그런데 옷을 벗었다? 네. 느닷없이 중앙지검장의 평검사인 윤석열 검사가 임명이 되고 이 과정이 대형 사고라고 합니다. 왜 대형 사고인지 전직 중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대변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요, 내부에서 있었던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저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준길입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입니다. 네, 항상 고생 많습니다. 네, 아유, 네. 개혁보수의 아이콘 유 교수님 화이팅. 아니, 그런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또박또박 다시 해주세요. 예, 우리 개혁보수의 아이콘 유 교수님 화이팅. 네, 아주 시작부터 훈훈합니다. 저기 단장님, 네, 오늘 바쁘셔서 스튜디오를 못 모셨지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지금 질문 들어갑니다.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원래 없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옷을 벗었다. 네. 그런데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됐다. 뭐 이게 어떤 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무슨 문제입니까? 일단 윤석열 그 시민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요. 네. 원래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예, 그런데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의 검사라는 또 별도의 내용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포함이 돼요. 네. 근데 뭐 관계없이 아무튼 그분도 검사거든요. 중앙검사장도. 네. 그런데 34조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네. 법무부 장관은 제청 이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35조에 따르면은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검찰인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장관이랑 총장이 공석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차관과 대검 차장도 그 시기를 전해서 다 사직을 한 상태였어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총장 또는 총장 대행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과연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검찰인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는지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문제가 되는데 네. 모두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만둔 이창재 이제 차관이 아마 진실을 이야기하기에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네. 이 청와대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차관이었던 네. 이창재 차관이 사직을 하기 전에 이 윤석열을 중앙검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세요. 네. 근데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어떤 제청 또는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의 법무부 차관이 과연 제청을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네. 그 총리 서리가 네. 총리가 되지 않았는데 제청을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총리이더라도 총리가 제청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의 대행이었던 법무부 차관의 제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이 불분명하고 네. 혹시나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차관이 이런 제청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네. 그 앞선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검찰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차가 상당히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임명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일에 부랴부랴 법무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살짝 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이야. 네. 그거는 뭐 특별하게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함께 임명된 대검차장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 이번에 대검차장 임명되신 분도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분 역시 검찰 인사심의위원회 뭐 소집해서 회의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먼저 차관을 임명해야 이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네. 그 보직에 관한 제청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같이 임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청 권한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서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인사가 미국에서는 탄핵감이다. 네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엄밀하게 말하면 법률을 위반한 행위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네. 거기에다가 네. 이번에 대검차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검찰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랴부랴 내정한 이런 것도 다 실수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글쎄 이게 실수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검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혹시라도 그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후에 이 잘못된 절차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대검차장을 또 강행한 거를 보면 네. 적어도 대검차장 임명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와대에서는 이런 점을 사전에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갈까요? 글쎄 뭐 권력을 잡으시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그 얘기는 그까지 하고요. 아무리 급해도 네. 실을 바늘 허리에 메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네. 네. 최근에 검찰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급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인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네. 하지만 그것을 급하게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절차. 예. 굉장히 절차는 중요한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검사를 잡으려고 부랴부랴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실패했던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조차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의 방향이나 목적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네. 한 발 한 발 좀 차근히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적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이 법과 규정에 반해도 상관없다 이런 혹시 발상을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확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을 바늘 허리에 둘러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단장님 보실 때 청와대 이번 중앙지검장 인사와 법무부 인사를 보시면서 그래도 현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사실 더 무서운 일이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고요. 네. 하나는 검찰총장 임명 문제예요. 네. 아마도 법무부 장관은 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을 임명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인사를 통해서 인사권을